5월 8일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라는 작품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혹성 탈출을 아예 안 보신 분들도 혹성 탈출 시리즈가 유인원이 지능을 갖게 되고 인간과 전쟁을 치른다 라는 메인 스토리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성 탈출 시리즈가 무려 1968년부터 총 9편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보기 전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곧 개봉할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는 2011년에 개봉한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이라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어갑니다. 그럼 1968년부터 1973년까지 나왔던 5편의 혹성 탈출과 2001년에 개봉한 혹성 탈출은 볼 필요가 없느냐? 네, 안 봐도 이번에 개봉할 영화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나 혹성 탈출 세계관을 다양한 버전으로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디즈니 플러스에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11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혹성 탈출 시리즈는 어떤 이야기였느냐? ALZ-112.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ALZ였습니다. We call it the cure to Alzheimer's. 과학자 윌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이 약물을 개발하는 중이었고 This is number 9. Bright eyes for color. 그 실험 대상이 바로 침팬지였는데 Are you watching this? Doc, what are you giving her? Hey, give me that video! 그럼 이 반짝이는 눈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그 유명한 주인공 시저냐? 아닙니다. 이 친구는 약물을 주입받은 후 폭주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살되고 마는데 알고 보니 The Carrie's small. She must have been pregnant when we brought her in. 반짝이는 눈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던 것. My brother-in-law works for security. He'd rat me out in a second. You want me to take it home? Just, it's just for a couple days until I find a sanctuary. That's all I need. 그는 아주 잠시만 맡아줄 생각이었습니다. Caesar, kneel down. Kneel down. Yeah, don't get too attached. 그런데 He's a smart one, isn't he? 시저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고 At age 3, Caesar continues to show cognitive skills that far exceed that of a human counterpart. 이는 바로 That the ALZ-112 was passed genetically from mother to son. 선천적으로 발달된 지능을 보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Plays chess pretty well. 그렇게 윌 부자와 시저는 행복하게 사는 듯 했는데 하루는 치매가 다시 악화된 윌의 아버지와 이웃 간의 다툼이 생겼고 이를 본 시저는 결국 유인원 보호소에 갇히고 마는데 이곳에서 온갖 수모를 겪기 시작했고 We'll learn who's boss soon enough. Shut up, Malfoy. Caesar, 다시 윌이 찾아왔지만 come on, we're going home. 그를 외면하는데 I guess he likes it better here with his own kind. 그 이유는 He's good. Genesis needs 3 more. 보호소의 학대와 불법 실험을 시저가 봐오며 동족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 그 방법이란 보호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윌이 개발한 신약까지 탈취하며 Upgrade complete. 지능화된 동족들과 함께 해방작전을 시작합니다. Take your stinking paw off me, you damn dirty ape! 결국 인간의 언어까지 할 수 있게 된 시저. 탈출에 성공한 유인원들은 금문교 너머의 숲으로 향하는데 다리를 막아서는 인간들의 공격에도 시저의 작전은 인간들의 것을 뛰어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인간들과 같은 사리군 거부합니다. 결국 유인원들과 함께 숲속에서 자유를 되찾은 시저. 그런 그에게 윌이 찾아왔고 Please come home. If you come home, I'll protect you. 시저는 Caesar is home. 동족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합니다. Caesar's home.
그리고 유인원들을 진화시킨 약물은 어느새 시미안 플루라는 바이러스로 변이되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로부터 10년 후 Emergency rooms are being overwhelmed with patients showing signs of what's being dubbed the simian flu. 시미안 플루는 인류를 종말 직전까지 몰아넣을 정도로 파멸을 가져왔고, 시저는 숲속에서 유인원들을 이끌며 아들 둘에 아내까지 둔 가족을 이룩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숲에 몇 년 만에 인간이 나타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유인원들 사이에선 엄청난 갈등이 시작됩니다. Humans, attack your sons. Caesar love humans more than apes. 바로 인간들을 말살해야 한다는 코바라는 녀석을 따르는 유인원들과 전쟁을 일으키면 유인원들의 평화도 사라진다는 시저의 의견이었는데, 그런데 코바는 어두운 틈을 타 시저를 살해했고, 유인원들의 분노를 인류에게 돌리는데 성공. Fight for Caesar. 기어코 두 종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유인원들의 승리가 코앞인 상황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시저. Caesar. Weak. Cobra. Weaker. 결국 코바는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They made contact. All the people are coming. Soldiers. 이미 미군에게 지원을 요청한 인간들이었고 Caesar, if you don't go, it'll be all-out war. War has already begun. 코바가 쏘아올린 인류와의 전쟁은 Human will not forgive. 시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시작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인간과 유인원들의 전쟁은 더욱 본격화되며 그 규모는 커져만 갔는데 이맘때쯤 인류에게선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언어 능력, 사고력 등 지능이 전반적으로 퇴화하는 것인데 그들을 죽이던 시미안 플루라는 바이러스가 점점 그들의 지능을 뺏어가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것. 이런 극한의 상황이다 보니 유인원들에 대한 생존한 인류의 혐오는 더욱 굳건해졌고 시저의 첫째 아들과 아내도 전쟁의 여파로 사망. 시저를 믿고 따르던 유인원들은 인간들에게 붙잡혀 건설 현장 노예들이 되어버렸는데 비록 시저와 그를 따르는 유인원들은 몇 남지 않았지만 함께 두뇌 풀가동을 한 끝에 기적적으로 유인원들을 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인간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 속에서 유인원들도 죽어나가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시작된 눈사태의 여파로 전쟁 중이던 인간들은 전멸해버렸고 나무 위에 올라탄 유인원들은 기적적으로 생존했는데 하지만 그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화살촉이 몸에 박혀버린 시저였고 Don't worry. Apes are strong. Or without me. And what Caesar did for us. 그렇게 위대한 유인원 리더 시저의 생이 끝이 납니다.
까지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혹성탈출 리부트 시리즈의 줄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저의 서사가 끝나고 약 300년 후의 이야기가 바로 5월 8일 개봉을 앞둔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의 시대적 설정인데, 이번 영화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It is our time. And it is my kingdom. 이 시대의 유인원들의 리더는 프록시무스 시저라는 존재로 What a wonderful day! 정복이라는 사명을 짊어진 그들은 과거 인류가 유인원들을 밀렵했던 것처럼 바이러스의 퇴화로 원시화된 인류를 사냥하는 듯 30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새 두 종족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유인원 노아는 숨겨진 과거의 진실과 시저의 진짜 가르침을 목격하게 되고 우연히 인간 소녀 노바와 함께하게 되며, 이번 작품에선 인류와 유인원의 공존을 위한 여정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작품은 메이즈러너 시리즈를 연출한 웨스볼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그는 현재 영화 산업은 똑같은 캐릭터들의 연속된 이야기들로 많은 관객들이 지쳐있고 나 또한 이전 3부작의 연속보단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더 흥미로워 보인다 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혹성탈출 시리즈는 시저의 서사와는 다른 아예 새로운 세계관의 이야기가 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패선박에 남겨진 시저의 표식, 시저가 남긴 유인원의 규칙 등 Apes together, strong. Together, strong. 유인원들에게 남겨진 시저의 유산들은 여전히 영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저의 가르침이 왜곡된 세상에서 주인공 노아가 시저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 When I sleep, I see strange things. 그리고 시저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받아들인 정복자 프록시무스 시저를 통해서도 시저의 존재가 300년 후의 이야기를 그리는 후속작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점은 노아와 함께하는 인간소녀 노바의 이름인데, 캐스팅보드의 역할명은 분명 메이라는 이름의 캐릭터지만 Nova! 그녀가 극중에서 노바라고 불린다는 점, 그리고 그 노바는 Nova. 1968년 오리지널 흑성탈출의 지능이 떨어진 인간 노바, 2001년 리메이크된 혹성탈출 속 유인원 노바, 2017년 혹성탈출 종해전쟁에 등장한 지능이 떨어진 인간 노바와 같은 이름으로 이번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에는 최초로 지능을 확실히 갖춘 인간 노바가 등장 예정입니다. 한 가지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퇴화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원시적인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유일하게 노바만 현대의 의상처럼 보이는 것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1968년의 첫 혹성탈출과 2001년 리메이크된 혹성탈출의 줄거리처럼 21세기 인류인 노바가 우연히 300년 후의 미래로 도착해 유인원들을 만나는 것은 아닐지 추측해볼 수 있지만, 이 점은 극장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원체 혹성탈출 타이틀을 달고 온 영화들이 시각적으로 훌륭했지만, 이번에도 역대 시리즈의 비주얼을 담당해온 웨타 디지털이 더 칼을 갈고 엄청난 최신 영상 기술로 영화를 가득 채웠다고 하고, 아이맥스를 비롯한 다양한 포맷들로 제작되어서 이번에도 꼭 극장에서 보셔야 할 스케일이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으며, 제가 또 감사하게도 이번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의 VFX 총괄 제작자 에릭 윙퀴스트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제작 과정과 기타 정보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Eric Winquist. I was the visual effects supervisor of Kingdom of the Planet of the Apes. The Planet of the Apes has always been presented with the most revolutionary visuals. Are there any different techniques or new ones that were used specifically for this film? We're using a recipe that works very well. The improvements are incremental in the sense of we're still doing performance capture. We're still using head-mounted cameras on our actors, except that now those cameras are seeing that facial performance, at 48 frames a second in stereo, and so we're able to use those two images and derive a 3D depth mesh of their face for every frame, twice a frame actually. It also feeds into a deep learning facial solver that we have that allows our facial animators to get from the raw performance onto our ape with much less work than had been manual work on their part needed. So they can focus their time on the sweetening and the making sure that the ape performance is adjusted and tuned so that the emotional resonance is there and really reflects what the actor did on the day. I've watched the trailers and 30 minutes of the footage. What I found amazing was that I could not distinguish what real one is and which one is the VFX. How much of the film was completed with CGI? 1,521 shots in the film. Only 38 of those don't have visual effects in them. So in some cases that may just be little bits of set extension out beyond the edge of a set, but in many cases we're augmenting live action
photography. That is predominantly that is the whole point of these movies. These are not CG animated films, except that the characters in them have to be digital, because how else are we going to get a talking ape? There were probably about 33 minutes of the movie that have entirely digital environments because they had to be. There was no practical way for us to shoot, say, a real place, but the modus operandi of this movie was to shoot a real location every time we could. If there was any way to shoot a set or shoot an actual place, that was what we wanted to do, because this is meant to be a real live-action film and not a digital film. Oh, so you mentioned that 33 minutes of the film was made out of the VFX, and although the references were from the real world, I began to wonder if Weta Digital could collect enough data and someday productions might no longer need cameras. Would this be true in near future? I hope not, because that's the fun part. I think there's something very special that happens when you have, in a real place, standing in front of a real camera, operated by a camera team, because the filmmaking, or the art of filmmaking, is a collaboration. Whether that's traditional movies where it's just a kitchen sink drama with two actors standing in a space talking to each other, or whether it's a big action set piece with explosions and everything else. The more we can sort of come together and everybody brings their best of their specific piece of the puzzle into the mix, the more satisfying I think the end result can be for an audience. Once I heard the name Proximus Caesar, I came to speculate that he might be the descendant of the Caesar. Apes could also have some visual similarities throughout generations. Was any of the data for creating the original Caesar used directly for the Proximus Caesar? Whenever we're creating any digital character, let's say a digital ape, especially now that we have years worth of characters to draw from, let's start from the character that we already have that's closest to this character in body style, so we're not building every character from scratch every time as a time-saving measure. We certainly started all of our characters from some existing ape. There's no DNA, let's say, of Caesar in Proximus Caesar. So in Korea, we have many different formats of watching movies, like IMAX, 4DX, Dolby, and so on. Which type would be best suited for this movie? IMAX, the presentation. This is a film that you're going to want to see on as big a screen as you can get, because there is so much richness in the world that's there to take in. Size matters. Like the reason we go to see movies at the cinema is because you're seeing a big projection, a big presentation of the film with big ideas. Yeah, I would say seek out whatever format that you like as an audience member, but just make sure it's big. I think it's the 8th of May in Korea here. You should get yourself down to the cinema. 30 minutes that you saw this morning is just a fraction of the excitement that is in store. I think audiences are really going to have some fun watching this film. 오늘의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보기 전 총정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역사와 퀄리티를 모두 지켜온 시리즈인 만큼 지난 3부작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리즈가 될 이번 영화이기에 특히 기대가 되는데, 참고로 영화의 일부를 직접 시청하고 온 바 이번 편의 CG 완성도는 정말로 뭐가 CG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을 보여주기에 감독님이 추천하신 것처럼 아이맥스로 또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포맷으로 큰 화면에서 만나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며, SF 블록버스터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시리즈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거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가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맨이었습니다. Together, strong.